네, 부동산 특집 두 번째 계속해서 지금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1등이 양양군입니다. 1.346%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성부터 이 삼척까지 이게 골드 라인이지 않을까. 네.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여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강원도의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레고랜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땅값이 정말 싼 땅이었는데 지금은 뭐 평당 몇백만 원. 이제 문제는 폐강 지역들입니다. 폐강 지역들은 좀 저 방송에서 앞으로 좀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 네. 고령자 문제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동 지역에 이렇게 땅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그분들이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가면.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행복하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외지인이 매입한 비율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세 번째로 이제 높았다는 거예요. 전체 44.5% 거래를 다 이제 외지인들이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가치가 더 많이 그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거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는 땅을 사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부동산 특집 두 번째 계속해서 지금 김주영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좀 올랐나요? 한국감정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땅값 상승률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강원일보 보도에 나온 건데 강원도에서 1등이 양양군입니다. 1.346%가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에 우리 강원도 평균 땅값 상승률이 0.977%.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0.4 이상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1등이 양양군이고 두 번째가 강릉입니다. 1.321%. 그러고 나서 이제 춘천 1.2%, 속초, 동해 이런 순인데 그러니까 땅값 상승률 상위 5개 지자체 가운데 춘천 빼고 4곳은 다 영동 지역. 바닷가를 끼고 있는. 왜 이렇게 동해안 상승한다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드는 게요. 그 강원도가 사실 각광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사실 강원도에 많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만약에 해안가라 그러면 전원주택 같은 것을 짓고서 산다고 했을 때 그 장기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요. 은퇴한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그런 자연 경관, 특히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에 대해서 좀 높이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요. 그 수도권에 있는 은퇴자들이 굉장히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그게 뭐 투기가 될지 아니면 나중에 집을 짓는 거를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특히 뭐 강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광 거점 도시로 막 선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강릉이나 이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는 뭐냐면 강릉이 뭐 지금 관광 거점 도시뿐만 아니고 강릉이라는 도시가 이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은 건 결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전에도 갖고 있었던 그런 잠재력이나 어떤 투자 가치 또 매력도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릉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사실 강릉 옆에 있는 양양이라는 군 지역이 또 떠오르게 된 거고 강원도 영종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투자 가치들이 이제는 알려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또 늘 하는 게 이제 SOC. 그렇죠. SOC가 서울 이제 그 KTX가 그렇죠. 놓이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관광객도 정말 크게 늘었잖아요. 이 KTX가 놓이면서
하루 그냥 와서 오는 관광객들 이 수가 정말 천차만별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다가 보이는 땅들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강릉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해나 삼척 어떻게 보면 KTX가 이제 동해까지 연장이 되면서 동해 지역도 미분양이 많이 감소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성부터 이 삼척까지는 거의 제가 골드 라인이지 않을까. 지금 동해 북부선도 노인단 계획이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금강산의 이제 관광 재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오히려 강릉과 속초 이런 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이런 투자들이 고성 쪽으로 다 몰리지 않나 이렇게 지역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동해안 땅값이 오르는 데는 외지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지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보면은 어떤 부재지주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 지역 분들이 아니라 외생적인 어떤 외지의 요인에 의해서 이 시장이 좀 좌우될 염려가 있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매력이 뭐냐면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원도에 올 때 그런 매력 때문에 오는데 만약에 이제 수도권 시장하고 자꾸 교류가 돼가지고 네.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여기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강원도의 매력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주거비 부담을 또 해야 되고요. 사실 이게 지금 뭐 강원일보에서도 이 비슷한 분석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뭐 올 2분기를 분석했더니 강원도 땅을 외지인이 매입한 비율이 전국에서 강원도가 세 번째로 이제 높았다는 거예요. 전체 44.5% 거래를 다 이제 외지인들이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세종과 충남에 이어서 이제 예. 가장 많았던 건데 좀 이런 경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제가 봤을 때도 투기적 수요라는 게 맞는 게 제가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에서 주택 거래 같은 것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원주입니다. 네. 원주가 지금 공인중개사만 해도 700군데가 있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외지인 그 거래가 늘은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중이 100이라면 100에서 70을 원주시의 사람들이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도 뻔하게 어떤 투기적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곳도 원주고요.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곳도 이제 원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빠져나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시장에 피해를 보는 건 원주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실수요자들이 그 가격이 높아서 나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주 가격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철도 개통되겠습니다만 점점 이제 춘천처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주가 갖고 있는 매력이 사실은 접근성이 좋으면서 주거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제 저는 좀 원주에 살면서도 좀 걱정인 게 아파트 중심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수도권 위성도시랑 별로 차이점이 없는데요. 그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좀 저 방송에서 앞으로 좀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요새 좀 고령화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 문제는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저희 정부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적합한 어떤 주거 모델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다가 헬스케어 주택이라는 걸 지금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자들이 이제 다른 데 요양병원 가면 안 좋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사시는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모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좀 초창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부터 해서요, 뭐 청소부터 해서 의료기관, 뭐 여가, 교육,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그냥 원스톱으로 그분들이 사는 곳에서 받는 제도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 정말 좋은 주제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사회복지학 아니냐. 사회복지학이 아니거든요. 이거야말로 어떤 융합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통부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사회복지학인데 저는 부동산학인데 왜 그런 걸
왜 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노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에이징 인플레이스인데 그러면 집에서 거주하려면 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 고쳐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주택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분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집을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집 관리는 뭐 자손들이 못하면 누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괜찮은 주제 같은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이대로 가면 강원도는 너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만 많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만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헬스케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거 보도를 해 필요성도 좀 저번에 제가 이제 뭐 이 관련 고령화 관련 취재할 때 그 강원연구원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인구 절벽이고 이런 상황에 중앙에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 오면은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오히려 지금 이 수도권 규제가 아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살면 타운이 조성이 되고 청년들을 끌어올기 위해서는 오히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와서 일자리가 생산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일본에 가면은 이제 마이크로 그 타운이라고 거기는 다 노인분들이 일을 다 하신대요. 주유소에서 이 하는 것도 노인분들이 하시고 집 고쳐주는 것도 노인분들이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렇죠. 노노케어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는 거기서 이제 지원만 해주는 거죠. 이런 지원 해주고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은 공무원들이 가서 이제 젊은 사람 목을 해주는 이런 이 모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모델들 속에서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 모델 또 우리 한국에 적합한 모델들이 또 발전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좀 남았어요. 양양군의 경우 뭐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8%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시지가를 뭐 결정하는 게 뭔지 뭐 실거래가 차이가 뭔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시는 대로 공시지가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매길 때 실제로 실거래가를 참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서로 순환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거래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그만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수도권 같은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부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실제로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따라오른 게 아닌가라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꼭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가게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분들 거기 살고 싶어도 못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국책 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 토지 보상을 뭐 실거래가보다 조금 더 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토지 수용을 할 때.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행복하게 못 산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마을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을 그 돈을 보상을 조금 더 준다고 해도 다른 마을에 가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영동 지역에 이렇게 땅값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거기에 계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거를 뭐 그분들이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왜냐면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이걸 마냥 좋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원래 공시가격 하면은 그런 국책 사업을 할 때 그 보상 가격이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특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정말 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뭔가 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오면 지자체들도 상당히 부담이 커지겠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뭐 동해안이나 이런 곳 상승 흐름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강원도의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가 더 많이 그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이 유일하게 이 영서 지역에서는 계속 오르는 분위기인데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했더니 레고랜드. 일단은 그렇죠. 레고랜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그 상중도 레고랜드 주변에 있는 땅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본대요. 그래서 춘천시가 거기를 관광특구로 못 박아놓은 겁니다. 뭐 숙박업소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음식점도 들어올 거고 우후죽순으로 난개발이 우려가 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쪽에는. 그게 예전에는 정말 땅값이 정말 싼 땅이었는데 지금은 뭐 평당 몇백만 원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이제 문제는 폐강 지역들입니다. 폐강 지역들은 호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강원도 내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접경 지역은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거기는 땅을 사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산업의 관점들이 좀 이동하면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 구조들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그런 어떤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접근성을 개선하게 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실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서울에서 3일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강릉에 와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격으로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관광지로서의 매력 또는 뭐 어떤 은퇴자들의 제2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매력에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토대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부분들로 또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사실은 서울 강남에 있다 제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오피스가 과거에는 다 도심에 있다가 교외로 이미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이제 기업 유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가서는 정말 저 강남에 테헤란로에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 강원도의 어떤 청정이라든가 저렴한 주거 비용이라든가 혼잡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매력도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그 대기업 본사들을 우리 강원도에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2경축국도가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춘천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동서고속화 철도도 또 이제 뚫리게 되고 그게 되면 이제 동해 영북 지역은 또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엄청나게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쯤에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 시설들이 이제야 갖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그 가치들을 더 이제는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다시 돌아온 헤드라인 거침없는 뽑기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교수님이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제는 동해안 부동산 시장 이제 전망과 명암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 헤드라인. 중심의 헤드라인. 뭐 동해안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바다가 있고 그리고 철도라는 SOC가 확충이 되는 기대감이 있는데 철도의 바다까지 이제 동해안 땅값이 들썩인다. 실거주민들은 눈물. 땅값 들썩 실거주민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상관없어요. 작은 한숨 시장이 주목하는 동해안의 가치 앞으로 더 커진다. 이거 약간 좀 뭐 아파트 아니. 광고 같은데? 속초 어디 여기 내걸어지는 거 같은데?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 유도.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아이파크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약간 공급자 위주. 수요자들 반응하게 돼 있다니까. 시골 마을까지 분 부동산 바람 소외되는 주민. 네. 소외되는 주민. 일단 제가 지금 약간 국장님한테 기울었습니다. 기울었습니다. 아니 이거 공급자 너무 수요자 위주지. 투자를 투기를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이거 속초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휴양카드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신 걸로 생각해서 네. 이걸 사시는 걸 점점.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동해안의 가치 앞으로 더 커진다. 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